예, 안녕하십니까. 현대투자연구소의 이정구 소장입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세계 증시는 신고가 경신을 이어가고 있는데, 국내 증시는 이제 바닥권에서 벗어나는 그런 모습이 있죠. 이제 거기에 따른 내년 전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삼성이 스마트폰 관련주 해서요, 핸드폰이죠. 중국의 시장 점유율이 1%도 되지 않았는데, 최근에 5G 스마트폰의 판매가 실시가 되고 또 갤럭시 폴드가 지난 금요일에 이어서 금일 또 완판됐죠. 그러면서 시장 점유율이 한 20%대까지 회복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 거기에 따른 수혜 종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바이오 종목이죠. 우리가 언급을 해드렸던 한올 바이오파마, 셀트리온, 메고캠 바이오 진단하는 시간을 갖고요. 또 최근에 이제 바닥권에서 새롭게 출발하는 테마를 두 가지를 했죠. 보험 업종과 지주사 5종목을 말씀을 드렸는데 그 중에 오늘은 지주사 5종목 진단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요국 증시 앞다퉈 신고가에서 2020년에 증시 전망은 상승이 쪽으로 보고 있다는 얘기죠. 지금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것은 이제 미국의 뭐 다우 지수라든지 나스닥, S&P 500 지수가 뭐 사상 최고가 항상 뉴스에서 나와서 알고 있겠지만은 유럽도요, 프랑스라든지 그리고 스위스 지금 2018년 최고점을 상했어요. 호주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면 얘네들은 선진국에서 그런가 본다 하는데 아니죠. 신흥국에서도 브라질 그리고 우리나라 저 가까이에 있는 대만, 인도 등도요. 역사적인 신고가를 갱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0년에도 이런 강세장이 이어질 수 있다라는 그런 내용이죠. 이제 전 세계 주요 기업들의 애널리스트 추정치를 제공하는 업체인 이 IBS에 따르면 전 세계 주식시장 주당 순이익 성장률은 2020년과 2021년에 각각 전년 대비 10% 그리고 9.9%를 기록할 전망이다. 그래서 실적 개선으로 해서 주가 상승이 계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는 그런 내용이에요. 특히 이제 금년에 좀 실적이 저조했던 독일과 한국이 이 미중 무역 분쟁이 조금 완화가 되면서 내년 EPS 성장률이 가장 높을 것으로 보면서 주가 상승률도 클 걸로 보는 거죠. 자, 실적 부분 우리가 작년 1분기에 경기 고점을 찍고 지금까지는 계속적으로 하강 곡선을 그렸어요. 거의 지금 2년 가까이 돼가죠. 근데 기업 실적도 최근에 나온 전망들을 보면 상당히 긍정적입니다. 지금 보면은 이제 상장사 279곳에 내년 연결 기준 영업이익이 165조, 올해가 131조 정도 전망을 하고 있으니까요. 한 26% 증가를 하고 있다고 보는 거죠. 매출액도 한 5.8% 늘어난 2030조 정도 내다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실적이 이제는 하강 곡선에서 상향으로 전환되고 있다. 거기에 따른 물론 주가도 상승할 수밖에 없죠. 특히 금년에 세계 시장에서 철저하게 소외받았던 우리 한국이 이 기업들의 실적 호전으로 인해서 다른 나라보다 더욱더 많이 올라갈 수 있는 그러한 조건도 갖추고 있는 거죠. 종목별로 보면 내년 삼성전자 영업이익이 37조, 그렇죠? 그래서 올해보다 한 35% 증가할 걸로 보고 순이익은 33% 증가한 29조죠. 그러니까 실적은 좋아지기 때문에 우리나라 지금은 오늘도 종합지수 하락, 거래소 시장 한 13포인트 하락했죠. 코스닥 3포인트 상당히 더디게 올라가고 있지만은 이제부터 기업의 실적을 바탕으로 해서 내년에는 증시가 상당히 좋아질 거다라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왜 시장 파악이 중요하냐 하면요. 대세 상승 때는 수익 내기가 상당히 좋아요. 내가 종목 성장이라든지 아니면은 이 주가 타이밍을 잘못 잡아서 좀 높게 잡아도 대세 상승이 뭡니까? 올라가는 폭은 크고 조정폭은 하락폭은 작죠. 그리고 또 올라가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좀 잘못 잡아도 일시적으로 주가가 하락해서 손실을 보더라도 다시 재차 상승을 하니까는 뭐 손실은 안 보고 뭐 본전 내지 조금이라도 이익을 보고 나오는 거죠. 그래서 대세 상승 때는 수익을 내게 좋다 해서 내년장은 일단은 조금 기대해도 된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갤럭시 폴드 중국에서 5분 만에 완판. 이게 이제 지난주 금요일 날 나온 거죠. 근데 오늘 11일 중국의 광군절입니다. 근데 갤럭시 폴드 2차 판매를 했는데 40분 만에 완판됐죠. 265만 원인데 갤럭시 폴드.
판매 대수는 뭐 공개적이 안 했는데 지난주에 한 2만 대 했는데 그거보다 물량이 많다 그러죠. 거기에 따른 수혜. 아까 말씀드린 대로요. 이 스마트폰이라든지 5G 중국이 지난 1일 날 실시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판매 대수가 크게 증가를 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에요. 지금 보면은 이제 중국에서 한 2023년인가요? 한 10억 대 정도 보고 있는데 그 중에 반 정도가 중국에서 5G 스마트폰이 판매될 걸로 보고 있다라는 그런 내용이죠. 특히 이제 갤럭시 폴드 같은 경우에는 뭐 국내에서도 지금 판매가 되고 또 해외에서 판매되다가 이번에 이제 중국에서 24번째로 판매가 실시됐어요. 그러면서 올해 한 50만 대 정도, 40만 대 정도 판매가 될 걸로 전망하는데 내년에는 500만 대, 그렇죠? 23년에는 3,500만 대. 판매 대수가 갈수록 급속도로 증가를 하면서 아까 말한 대로 중국의 핸드폰 시장률이 점유율이 0.7%였는데 최근에 20%까지 회복을 하면서요. 그래서 인기를 끌고 있다는. 그럼 거기에 따른 종목들 봐야겠죠. 우리가 이제 갤럭시 폴드 하면 이제 KH 바텍 오늘도 주가 흐름 좀 좋죠. 그리고 BH, DKT 이런 식으로 언급을 해드렸어요. KH 바텍은 뭐 갤럭시 폴드에 들어가는 이제 신지를 만드는 회사고 한번 요 내용들을 한번 쭉 보시면 될 겁니다. 한번 그리고 이제 세경 하이테크, 대덕전자 아까 지금 말씀드린 것은 갤럭시 폴드고 5G 스마트폰에 다 이 종목들이 들어가는 거죠. 이제 요 중에 이제 최근에 언급했던 액트로가 이 중국의 화웨이에 납품을 하는데 그래서 한번 액트로를 언급을 해드렸어요. 근데 지금 주가가 생각보다 좀 하락폭이 좀 나왔죠. 물론 이제 뭐 액트로뿐이 아니라 다른 여타 IT 섹터들이 하락했지만은 거기에 따라서 일단은 추세가 조금 빠졌기 때문에 좀 반등을 줄 때 한번 빠져나오는 것이 좋지 않나 하고 어차피 우리가 여기서 주력으로 보는 것은 BH죠. 그렇죠? 이 견영성, 이 인쇄회로 기판을 만드는 회사고 이 DK 이게 지금 죄송합니다. 이게 T가 아니라 DK입니다. DK는 이 BH의 경연성 인쇄회로 기판을 받아서 거기에 이 실장 부품을 해서 모듈을 만드는 회사예요. 그러면 실적이 좋아져서 어차피 납품을 하게 되면 두 회사 같이 좋아질 수밖에 없다. 근데 그 중에 BH가 좀 더 수혜를 볼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한번 차트 모양 뭐 KH바텍, 세경 하이테크 그리고 뭐 최근에 안 빠지고 있는 뭐 코리아 서키트라든지 한번 주가 움직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먼저요. 종목이 KH바텍 먼저 볼까요? KH바텍. 그렇죠? 자, 오늘도 장중에 조금 상승폭 획득했어요. 지수는 하락을 하는데 그렇죠? 장중에 한 6.9%까지 상승했다가 이게 17,750원이 했다가 이제 플러스 200원 끝났는데 이제 요때가 중국에서 오늘 갤럭시 S3 폴드폰 완판됐다는 소문이 나면서 이제 크게 올라갔다 대밀리는 모습이죠. 자, 그런 모습에는 조금 부담스러워요. 그렇죠? 올라간 것들. 지금 우리가 이제 LMS라고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한번 LMS 볼까요? 이것이 이제 카메라 모듈 만드는 그러니까는 갤럭시 폴드 쪽은 아니고 이제 스마트폰 관련주죠. 카메라 쪽이니까. 근데 상당히 강하게 올라왔다가 요번에 크게 한번 두들겨 맞는 모습이죠. 그러니까는 이런 것이 지금 뭐 KG 바텍이라든지 아니면은 이 세경 하이테크도 조금 꺾이는 모습이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코리아 서키트 같은 경우는 일단은 조금 그래도 안정적인 그런 흐름을 보여주지만은 조금 부담은 되니까 이 종목들이 좀 많이 올라왔다는 것이 조금 부담이 되는 것이 아닌가. 차라리 그럴 바에는 우리가 이제 언급하는 이제 BH 이제 충분한 가격 조정을 어느 정도 받는 모습이죠. 물론 이제 BH를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지금 이제 스마트폰 관련주들을 조금 언급을 해드린 건데 최근에 이제 주가가 25,000원대에서 21,000원대까지 빠지면서 그동안 매수를 했던 기관들이 좀 매도가 나왔죠. 근데 그러면서 그 물량 개인들이 좀 받아줬습니다. 근데 그 물량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뭐 이게 여기 하면은 뭐 10만 주, 20만 주, 뭐 40, 뭐 5, 6만 주 정도 될 거예요. 요 빼면 오늘 16,000주 빼면은 요 9만 주야 9만 주 빼고 근데
주가가 상승할 때 요 가격대가 얼마니까? 지금 21,200원이면은 요 가격대예요. 2월 12일에서 2월 17일, 그쵸? 그러면 거기에서 그러면 2월 17일부터 한번 볼까요? 자, 2월 17일 가격대가 21,100원, 지금이 21,200원이니까 지금부터 보시면 되겠죠, 그쵸? 요때서부터 올라갈 때 그때 개인들이 팔았던 물량이 얼마입니까? 7만 6천 주, 12만 주, 이거는 20만, 30만, 50만, 그쵸? 70만, 뭐 100만이 훨씬 넘죠, 그렇죠? 그럼 100만이 넘었다가 이제 겨우 한 45만 주 정도, 그렇죠? 그 정도 판 거예요. 그러니까 주가는 이렇게 올라갔다 다시 원위치 내려왔지만은 아직도 대부분의 물량을 누가 갖고 있다? 이 종목의 주체 세력인 외국인들이 갖고 있다는 얘기예요. 도망간 것이 아니야. 그러니까 주가가 단순히 2만 5천 원에서 2만 1천 원까지 빠져서 속상한 부분이 있지만은 이것은 우리가 먼저도 말씀드렸죠. 좋은 줄은 아는데 좋은 얘기. 이 BH가요. 이 여러 증권사에서 좋은 보고서가 계속 나타나서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우리가 뉴스 특징조 오전마다 분석해드리죠. 하는 이유가 뭡니까? 시장에서 이슈화되는 인기 끄는 종목이 뭔지를 알기 위해서죠. 근데 이 종목은 최근에 보면은 뭐 증권사 한 5-6군데였어요. 뭐 계속 나와서 최근 한 달 동안에 같은 증권사에서 뭐 일주일마다 나오는 거는 별로고요. 여러 증권사에서 그 한 종목에 대해서 긍정적인 보고서가 나오는 걸 좋다. 우리가 카카오도 한번 말씀드렸죠. 셀트리온도 말씀드렸죠. 삼성전기도 말씀드렸죠. 자, 그런 종목들, 그러니까 여러 종목이 증권사 나왔던 건 시장에서 인기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종목은 올라가겠죠. 그래서 이 종목 그렇게 올라갈 때 우리가 말씀드립니다. 조정다운 조정이 없어서 한번 고점 대비해서 20% 정도 조정받으면 한번 사자라는 말씀을 드려요. 요번에 빠지면 사람들의 심리가 그렇습니다. 주가가 빠지면은 비싸 보여. 올라갈 때는 막 사고 싶습니다. 왜? 지금 이 종목이 15,000원에서 2만원 가면은 이제 25,000원 가니 3만원 가니 5만원 간다는 얘기가 막 나옵니다. 그러면 사고 싶어요. 근데 지금 이제 이 종목 올라갈 때는 사고 싶은데 지금 주가가 빠져서 21,000원에 오면 별로 사고 싶은 마음이 없어지죠. 더 빠질 것 같아서. 근데 오히려 이 지금이 그러니까는 이 수급적인 상황 그리고 의미 있는 지지선 항상 말씀드렸죠. 한 2만 원 내외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 정도 선. 그러면 지금 21,200원. 그래서 한번 빠지면은 이제는 가격대 보고 최소한 30% 내가 사고자 하는 물량의 30%에서 50% 정도는 들어가도 된다는 얘기예요. 수급적으로 최근에 외국인들이 기관들이 좀 팔았지만은 이 외국인과 개인들이 거의 다 받아줬는데 개인이 받아준 물량은 최근에 요 밑에서 올라온 부분 빼고도 최근 이 가격대에서 산 것보다 반 정도 수준밖에 안 샀다는 얘기죠. 그럼 그만큼 외국인들이 덜 받았다는 얘기죠. 그럼 위에서 팔아먹은 게 없으면 다시 올리겠다는 얘기예요. 그런 관점에서 BH 분명히요. 내년에 저는 하나 크게 테마가 되는 게 삼성전자가 나오는 이 스마트폰이 5G 폰이 갤럭시 폴드 폰이 중국에서 지금처럼요 이 0%대 점유율 돼서 지금 최근에 20%대인데요. 뭐 그만큼은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판매량의 점유율이 안정을 찾는다 그러면은 분명히 이 스마트폰 부품주들의 주가는 날개를 달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죠. 그런 관점에서 특히 갤럭시 폴드의 관점인 이 BH는 우리가 최근에 올라갈 때는 힘들었지만 지금 이게 조정받을 때 한 21,000원 밑에서는 그래서 25,500원 밑에서는 매수 관점. 그래서 언제든지 뭐 장중에 한번 내려오면은 선침해 차원에서 최소한 30에서 50%는 매수를 하자라는 데는 변함이 없다라는 그런 내용을 드리고 그리고 최근에 저희도 이제 액트로에 대해서 한번 언급을 했죠. 이제 화웨이가 5G 스마트폰을 이제 시켰는데 이 액트로가 화웨이에 납품을 공급하는데 생각보다 그러니까 한 12,000원대를 지지를 해주고 치고 나갔어야 되는데 지금 11,200원까지 빠졌어요. 물론 이제 수급적으로도 얘네들도 보면 이렇게 많이 팔진 않았는데 일단은 조금 모양새가 망가지는 모양새예요. 그래서 일단은 이 정도 그러니까는 13,000원대 위에서 한 11,200원 거의 뭐 한 2,000원 정도 빠졌기 때문에 여기서는 언제든지 기술적 반등이 됐던 추세적인 상승이 됐던 그거는 뭐 지나봐야 알죠. 그러면은 그때 한번
12,000원대, 그러니까 본전 수준에서는 한번 팔고 다른 종목죠. 어차피 이거 좀 단기적인 관점에서 12,000 지지하고 한번 치고 갈 걸로 생각 들어서 한번 언급을 해드렸는데 지금 이 가격대 내려왔으니까는 반등을 줄 때를 이용해서 12,000원대가 언제든지 올라올 겁니다. 뭐 수급적으로 나쁘지 않고요, 그렇죠? 그리고 이 기술이 카메라 기술이 상당히 고급 기술이더라고요. 그런 판단에서 그리고 화웨이가 중국의 5G 시장의 확산으로 인해서 아마 매출도 크게 증가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12,000원대 올라올 수 있다라는 냉정. 그래서 그때 가서는 한 번 정도 팔아주는 것이 어떨까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예 그리고 이제 안내 말씀드리면요 이제 처음 이 방송을 듣는 분들은요 한 10분 정도 들으신 것 같은데 한번 나한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라면 구독하기를 눌러주시고 이미 제 방송을 구독하고 계시는 분들은 좋아요를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뭐 같은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내년에 분명히 5G라든지 폴드폰에서 스마트폰에 관련주된 부품주들 한번 인기를 끈다라는 내용이고 그 내용은 BH라든지 디케이트 그 대한 내용인데 이 종목은 뭐 계속적으로 언급을 해드렸으니까요. 아마 처음 듣는 분들은 이 종목에 대해서 알고 싶으면 한번 참고를 먼저 동영상들을 한번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제 지주회사예요. 우리가 이제 지주회사 지난주 화요일인가요? 수요일 날 말씀을 드린 건데 이제 5종목이죠. SK, 삼성물산, CJ, 롯데, 두산. 롯데는 롯데 지주죠, 그렇죠? 한번 하나하나 보도록 하고 아마 삼성물산하고 SK가 가장 먼저 치고 나가고 이제 CJ가 이제 바닥권에서 최근에 이제 CJ EM&A가 그 투표권으로 인해서 아마 조금 말들이 많았죠. 검찰 조사 받았죠. 이번에 아마 담당 PD도 제가 구속된 걸로 아는데 이제 거기에 따라서 조금 조정을 받는 그래서 조금 뒤늦게 움직이는 모습이고 뭐 두산이라든지 롯데 지주는 우리가 좀 별로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죠? 한번 차트 모양 보고 한번 진단을 하는데 SK는 SK 파이오팜으로 시작으로 계열사 상장에 따른 특별 배당이 예상이 된다라는 얘기고 삼성물산은 내년 주주 환원책 제시와 보유 현금을 활용한 신사업 진출 등이 기대된다는 내용이죠. CJ는 CJ 제2대당의 재무구조 개선과 IT 사업 개편했죠. 한번 종목들 차트 움직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요. SK죠. 잠시만요. SK가 지금 잘못 나왔습니다. 예, 그죠? SK. 자, 주가 흐름은 상당히 견실하게 상승 모습에 움직이고 있죠. 자, 좀 보면 이 종목은 보통 한번 상승해서 기간 조정받고 또 뜨고 기간 조정받고 하는 그러한 패턴을 유지를 해주고 있고 수급적으로도 개인들 매도가 조금 이어지는데 그때도 말씀드렸죠. 좀 가격 상승이 20만 원대에서 27만 원까지 조금 부담이 됐죠, 그렇죠? 삼성물산도 마찬가지죠, 그렇죠? 삼성물산도 조금 가격 부담이 된다라는 말씀을 드려서 우리는 그러면 CJ 쪽이 어떤가? 그러니까 CJ가 이제 새롭게 악재로 인해서 그동안 못 갔는데 새로운 상승을 해줄 수 있지 않나는데 지금요 한 나흘 정도 조정받았어요, 그렇죠? 자, 요 종목은 이제 요 고점이 얼마입니까? 우리가 항상 보면은 의미 있는 조정받을 때는 의미 있는 선에서 조정을 받는 게 좋다 그랬어요. 그러면 의미 있는 지지대가 뭐냐? 전고점, 전저점, 그리고 대량 거래가 터졌던 가격대 또는 이동평균선이라 했죠. 그러면 먼저 전고점 수준 보면은 이 꿈이 86,700원 정도, 그렇죠? 먼저 고점. 그리고 최근에 했던 가격대도 요 정도 수준. 요 저점이 얼마입니까? 이 거래가 크게 터졌던 가격대죠. 이것이 저점이 88,700원, 그죠? 그러면은 지금이 89,800원. 여기서 조금만 밀리면은 한번 덜커덕 하고 지금 이제 20일 이동평균선이 이렇게 올라오죠. 그러면 이 이동평균선이 이게 올라오고 지금 20일 이동평균선이 이 85,500원인데 계속적으로 좀 상승 추세에 있어요. 그러면 한 87,800원 정도, 그죠? 까지 올라오고 전고점이고 대량 거래가 터졌던 가격대고, 그죠? 그러면은 87,800원대, 그죠? 그 정도 오면은 CJ는 오히려 조정을 반겨야 되는 그런 가격대가 아닌가요? 그런 말씀드리고, 수급상을 봐도, 그죠? 이 기관들 매수가 꾸준하게 유입이 되고 있는 이런 모습, 그죠? 상당히 개인들의 매도가 점천적으로 또
늘어나고 있는 이런 모습을 봤을 때 이번에 조정 잘 받은 모습이면 한번 치고 가는 모습은 나올 수 있다 해서 많이 뜬 종목들을 계속적으로 쳐다보기보다는 주가가 그만큼 떴다라는 얘기는 리스크도 그만큼 크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그렇다고요. 지금 이제 전혀 못 움직이는 같은 지주사지만은 두산이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롯데지주, 그렇죠? 이렇게 이제 뭐 수급이라든지 차트 완성도가 낮은 종목보다는 그리고 많이 든 종목보다는 이 차트 완성도라든지 전체적인 적으로 좋아지는 그러한 종목 중에서 CJ가 조금 낮지 않나 해서 조정 조금만 하루 이틀 아니면 길면 2, 3일만 더 받으면 한 번 정도 매수 관점으로 접근을 해달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제 바이오 종목이에요. 한올 바이오 그렇죠? 안구 건조증 계속적으로 언급을 해드렸습니다. 한올 바이오 파마가 경찰 조사 받는다라는 얘기 나오면서 한번 주가가 크게 하락했다가 실적 호전으로 해서 납폭 만회하고 그 전에 안구 건조증 치료제인 HL036의 인상 3상 결과 발표가 임박했다는 얘기 때문에 한번 또 강한 흐름 나왔죠. 이 안구 건조증 시장 규모가 상당히 크다 그래요. 글로벌 시장 규모가 5조 원이고 또 이거랑 비슷한 회사인 이 자일드라인가요? 그 내용 그렇죠? 자일드라가 지난 5월 노바티스에게 6조 원에 인수했다 그러죠. 그래서 안구 건조증의 치료제가 시중에 각광받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상당히 한올바이오 우리가 조금 긍정적으로 보자라는 말씀을 우리가 바이오 쪽에서는 조금 이제 공격적인 투자가 드러내서 셀트리온에서 우리가 이제 목표가 20만 원 정도 제시해 드렸죠. 그리고 이제 조금 해서 20 많이 가면 22만 원, 20만 22만 원 말씀드렸고 그러다 이제 올라갔다가 요런 꺾이는 모습이고 그다음에 이제 레고캠 바이오 좀 안정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레고캠 우리가 급등락하는 바이오보다는 그래도 주식시장이 원체 리스크가 큰 위험 자산이기 때문에 거기서도 더 큰 위험 자산보다는 그래도 좀 안정적으로 하자는 말씀드리면서 레고캠 말씀드렸죠. 레고캠 바이오도 어느 정도 좀 상승을 해서 한 번 정도 물량 줄여서 한올 바이오 파마 가는 것이 어떤가라는 그런 말씀도 한번 제가 방송을 통해서 언급을 해드렸습니다. 아무튼 한올 바이오 파마 또 내년에 하면 한올 바이오가 내년에 한 10여 개국에 국내 임상을 시작하거나 데이터를 도출한다라는 내용이죠. 아까 말한 안구 건조증 HL036 하고요. 또 중증 근무력증 치료제인 HL161은 미국과 중국에서 각각 임상 이상을 종료하거나 입을 앞두고 있다라는 내용이죠. 미국에서는 상반기 2상을 끝내고 하반기 3상에 들어갈 계획이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이제 포독막염, 황반 변성, 그리고 당뇨 망막 등 다양한 적응증을 갖고 있는 HL190은 내년 2분기 국내 임상 1상에 들어간다라는 내용이죠. 아까 말한 HL189, 190 등은 포도막염, 한반선 당뇨막, 망막증 시장 규모가 지난해 기준 8조 5천원과 11조. 그러면 이것만 해도 20조. 아까 말한 이 안구 건조증 25조. 그렇죠? 그러니까 엄청난 시장 규모에서 지금 임상을 한두 개가 아니라 10개를 동시다발적으로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 회사들은 당연히 주가에 반영이 돼야겠죠. 그래서 뭐 조금만 성공하면은 이제 기술료라든지 뭐 그런 것도 기술 이전에 따른 수수료도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한올 바이오는 갈수록 내년에도 좋은 얘기가 계속적으로 나올 수 있다. 물론 양날의 칼이죠. 임상을 했는데 또 실패할 가능성이 또 주가가 하락하겠지만은 아직 거기까지는 건너할 필요 없다. 아직 발표까지는 시간이 남아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레고캠 바이오는 이제 기술력 수익만으로 영업 흑자 가능이죠. 그래서 3분기 실적이 흑자로 전환됐어요. 161억. 그렇죠? 작년 동기에는 67억 적자였는데 흑자 전환됐죠. 매출액도 327억. 그죠? 그래서 278억 3분기. 그러니까는 이게 이제 기사가 아마 9월인가 10월달에 나온 기사를 10월인가 9월 말인가 10월달이에요. 나왔던 기사인데 그러면서 실적이 좋아진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레고캠 언급을 해 드렸던 부분인데 한번 차트 모양을 보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고캠 바이오. 그렇죠? 이때죠. 10월 달인가 보네. 그렇죠? 이때 이렇게 할 때 치고 나가는. 그래서 실적이 크게 좋아오면서 치고 나가죠.
최근에 이틀 정도 좀 조정을 좀 어떻게 보면 지금 3일 조정으로 봐야겠죠. 그렇죠? 이제 400원 그리고 이제 1,400원 빠졌다가 오늘 다시 또 회복시켜주는 그런 모습인데 자, 3일 동안에 개인들 매수가 겨우 12,000주에 그쳤다는 얘기죠. 그러면 주가 뛰었던 세력이 도망가지 않았다는 게 1차는 요 정도 수준인데 55,000원 수준이고 2, 3일 조정 잘 받는 모습 또 오늘 거래량도 감소하는 모습 한번 더 치고 갈 여력이 있다라는 그런 말씀에서 만약에 레고캠 바이오를 제가 이제 아마 요때 거예요. 그러니까 3일째 올라와서 4일째 올라갈 때 한번 물량을 팔아주자 해서 한올 바이오 파마 가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뭐 그렇게 하신 분들은 상관없고요. 만약에 그냥 갖고 계시는 분들도 이제는 굳이 벌써 3일 조정 받았겠고 상당히 조정 모습이 좋다. 그래서 추가 상승이 가능하다. 지속적으로 홀딩을 해도 되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오히려 이제 한 3, 4일 전에 이제 제가 한 3일, 4일 전에 요걸 레고캠 파이어를 팔고 한올 바이오 파마자 들어갔는데 한올 바이오 파마도 뭐 전혀 뭐 주가 움직임은 없어요. 그렇죠? 근데 수급적으로도 변화가 크게 없죠. 최근에 보면은 오히려 개인들이 매도한 물량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죠? 조정을 받는데 바로 이때가 그 의약품 보관 문제로 경찰 조사받을 때였어요. 장중 한때 12%까지 하락했다가 되돌려졌죠. 그래서 이 종목의 기준가 만약에 이제 내 생각대로 주식이라는 것이 내 생각 반대로 움직이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면 내가 아니다 싶은 가격대를 기준가를 정해놔야겠죠. 그거는 바로 말씀드린 대로 요 저점 수준이 29,450원이 만약에 깨면은 그때는 치고 나와야죠. 그렇죠? 아니면 너무 아깝다 하시는 분들은 그럼 물량을 반이라도 줄여주는 기준가가 바로 요 저점 수준이다. 왜? 여기서 대량 거래가 수반됐고 최악의 상태 악재가 나왔는데도 그걸 지켜줬기 때문에 1차적인 지지대는 이 선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한올바이오 파마 내년에도 이 임상이 한 10개 국내외에서 실시가 되기 때문에 계속적인 재료, 호재성 재료는 나올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한번 지금 이제 조정이 상당히 생각보다는 많이 길어지고 있어요. 한번 치고 나가야 된다. 이게 조정이 너무 길어져도 안 좋아요. 물론 최근에 뭐 시장에 조금 나쁜 것도 있지만은 일단은 한올 바이오 파마 좀 관심을 갖고 우리가 한번 치고 나갈 때가 되지 않았나 해서 뭐 32,000원 뭐 내외에서는 한 번 정도 뭐 오늘 저점 수준 최근 저점 수준에서 샀다가 만약에 내 생각 반대로 움직이면 요 기준가대로 한번 물량을 줄여주면 되지 않나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요렇게요 오늘 스마트폰 관련주하고 이제 바이오주 그리고 최근에 언급했던 그러니까는 그동안 우리가 이제 주로 말씀드린 바이오주라든지 IT 섹터 외에 최근에 이제 바닥권 종목들이 움직여서 지주사와 그리고 보험사들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그중에 지주사 진단을 해드렸습니다. 예, 끝까지 시청해 주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내일 다시 찾아뵙고 BH는 언제든지요 제가 타이밍 되면은 뭐 장중 방송이라든지 반드시 언급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